아내 교환 전통에서부터 도시 전체가 하루 만에 이동하는 것, 그리고 매년 녹는 얼음 호텔까지 캐나다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가에 단계한 원더스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캐나다 여성, 조상의 뿌리를 가진 현대의 힘. 캐나다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중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진정한 힘에 대해 말이죠. 오늘날 캐나다에서 여성은 의학, 공학, 정치 등 모든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62% 이상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업 리더십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캐나다 여성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물려받은 역사적 혈통입니다. 많은 토착 문화에서 여성은 높은 사회적, 정신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부는 남성적, 여성적 특성을 리더십에 혼합한 투 스피릿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누이트 공동체에서는 추소레과 같은 전통을 통해 여성이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권한부여 운동을 통해 되풀이됩니다. 젤리빈 루, 저항으로서의 색상. 안개가 자욱한 뉴펀들랜드 세인트 존스 항구 도시에서 젤리빈 로우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밝게 칠해진 이 집들 청록색, 산호색, 해바라기색, 노란색, 에메랄드색, 녹색은 기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저항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1800년대에 일어난 일련의 파괴적인 화재 이후 주민들은 절망이 아닌 붓과 페인트로 파괴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재건하고 종종 대서양 연안을 가리는 회색 하늘과 우울함에 저항하기 위해 빛나는 색조로 칠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믿음이 있습니다. 집이 밝을수록 가족에게 더 많은 행운이 따릅니다. 이 색상은 단순한 미학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낙관주의의 방패이자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몇 세대가 지난 후에도 전통은 계속됩니다. 젤리빈 로우는 지역사회가 생존 도구로 기쁨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장 조직적인 혼돈, 이사 가는 날. 매년 7월 1일. 1일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꽃놀이로 국경일을 기념하는 동안 몬트리올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모합니다. 거대한 이삿날입니다. 거리는 유헐 트럭으로 막히고 소파가 발코니에서 매달려 있으며 고양이가 운반 상자에서 불안하게 쳐다봅니다. 이날 하루에만 7,000가구 이상이 이사합니다. 이는 한때 겨울 퇴거를 금지했던 퀘벡의 오래된 법에 뿌리를 둔 전통입니다. 혼란스럽고 땀이 나고 묘하게 아름답습니다. 친구, 이웃, 낯선 사람이 함께 도와줍니다. 피자 상자가 엘리베이터 옆에 쌓이고 보도 연석이 원치 않는 가구를 위한 교환 구역이 됩니다. 이 행사는 몬트리올의 전형적인 행사입니다. 지저분하지만 공동체적이고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자발성이 넘칩니다. 이 연례적인 격변은 퀘벡의 강력한 세입자 권리, 사회적 결속력, 불완전함에 대한 관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날은 도시가 집단적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그 광란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사과 문화, 법으로 바뀐 정중함. 외부인에게 캐나다인은 사과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순한 예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적 DNA입니다. 캐나다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딪혔을 때, 방해했을 때, 재채기를 할 때,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재채기를 할 때 사과합니다.
그것은 반사작용이지 약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관행이 너무 널리 퍼져 법적 명확성이 필요했습니다. 2009년 온타리오는 사과법을 통과시켜 법적으로 사과가 법정에서 죄책감을 암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풍자가 아니라 국가적 행동에 대한 입법적 인정이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과를 잘못의 인정으로 보는 반면 캐나다에는 공감과 연결의 제스처로 봅니다. 비즈니스와 정치에서도 지도자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니펙, 극단이 축하가 되는 곳. 위니펙은 기후를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로 바꿉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40대 잔대 이하로 떨어져 화성의 일부 지역보다 춥습니다. 여름에는 35°C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극적인 대조는 대부분의 도시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위니펙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얼어붙은 레드리버 트레일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3층 높이의 눈 조각을 만들고 영하의 온도에서 음악, 음식, 야외 활동으로 프랑스계 캐나다 유산을 기념하는 페스티벌 뒤 보야저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겨울 축제를 개최합니다. 여름이 오면 도시는 생명으로 폭발합니다. 다문화 축제, 야외 콘서트, 북적이는 시장이 긴 낮 시간을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기쁨에 찬 반항입니다. 그것이 친절한 매니토바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날씨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려움을 조화로 바꿉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국경. 캐나다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5,500마일이 넘습니다. 단순한 지리적 호기심 이상의 정치적 상징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벽과 군대로 국경을 강화하는 반면 캐나다의 개방성은 세대를 거쳐 구축된 깊은 신뢰를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철조망이나 바리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표지판과 상호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국경은 숲, 강, 마을, 심지어 뒤뜰까지 가로지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고개 끄덕임이나 표지판만으로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진함이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캐나다는 두려움보다 외교와 이웃 존중을 우선시합니다. 그것은 공유된 가치, 일치된 목표 및 협력을 통해 가능해진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증거입니다. 온화한 거인의 경제력. 캐나다는 인구가 4천만 명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세계 10대 경제국에 랭크됩니다. 이 조용한 경제력은 시끄러운 정책이나 화려한 헤드라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원부, 진보적인 정책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석유, 목재, 광물 및 담수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추출 외에도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및 포용적인 사회 프로그램 분야를 선도합니다.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 공공자금 지원 교육 및 강력한 사회 안전망은 캐나다를 부유할 뿐만 아니라 탄력적으로 만듭니다. 캐나다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은행 중 하나이며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도시는 금융 및 기술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성공에 대해 소리치지 않고 목적, 연민 및 합의를 통해 성장합니다. 커피와 문화, 국가의 연료를 공급하다. 캐나다에서 커피는 단순한 아침, 일상 그 이상입니다. 문화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팀 호튼스가 있습니다. 전국에 4,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500만 잔 이상의 커피를 제공합니다. 더블 크림 2개, 설탕 2개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캐나다 정체성의 공유된 상징입니다.
극한의 땅에서 친숙함의 위안입니다. 캐나다의 커피숍은 공동체의 중심지입니다. 우정이 시작되고 사업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이웃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커피 마시러 초대하는 것은 따뜻한 제스처이며 종종 공식적인 회의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호튼스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예술성과 환대가 만나는 활기찬 독립 카페도 자랑합니다. 비버, 캐나다의 자연공학자. 비버는 국가적 상징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캐나다에서 이 겸손한 설치류는 독창성과 회복력을 나타냅니다. 수세기 전 비버 모피는 캐나다의 모피 무역 경제와 식민지 확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넘어 비버의 엔지니어링 업적은 놀랍습니다. 이 동물들은 댐, 로지 및 전체 생태계를 건설합니다. 그들의 건축물 중 일부는 우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버타의 한 댐은 길이가 850m가 넘습니다. 비버는 물의 흐름을 늦추고 침식을 줄이며 물고기, 새 및 수많은 식물종을 지원하는 습지를 만듭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무보수 환경 엔지니어처럼 서식지를 복원하고 풍경을 안정화합니다.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비버는 가장 작은 생물조차도 막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칠, 세계의 북극곰 수도. 매니토바 북쪽 깊숙한 곳에는 처칠이 있습니다. 야생 주민인 북극곰으로 유명한 외딴 마을입니다. 매년 가을 1000마리 이상의 곰이 얼어붙은 허드슨 베이로 이동하면서 이곳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북극곰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예상되는 일입니다. 경고 표지판이 게시되고 주민들은 빠른 대피를 위해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곰 퇴치제를 휴대합니다. 최대 1500파운드에 달하는 이 거대한 포식자는 인간 거주지에 가까이 배회합니다. 경계와 존중을 요구하는 공존입니다. 처칠은 생태 관광 및 과학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매년 이 장엄한 동물을 목격하기 위해 수천 명이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야생 동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해빙이 녹으면서 사냥 시즌이 단축되고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곰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얼음 호텔, 녹는 건축. 퀘벡시 외곽에 자리 잡은 오텔 드 글라스는 계절 예술의 경이로움입니다. 매년 겨울 3,000 톤의 눈과 500톤의 얼음으로 재건축된 이 반짝이는 구조는 단순한 숙박 장소 그 이상입니다. 덧없는 조각입니다. 투숙객은 배서 얼음잔에 담긴 칵테일을 마시고 얼음 침대에서 보은 침낭에서 잠을 자고 수정 같은 예배당에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2001년부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렀고 300쌍 이상의 커플이 빛나는 얼음 아치 아래에서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매년 건축 양식이 재창조되어 북유럽 전통과 대담한 새로운 테마가 혼합됩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 꿈처럼 사라집니다. 다른 세상의 호수, 모레인과 레드레이크. 캐나다의 호수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초현실적입니다. 엘버타 밴프 국립공원에 있는 모레인 호수는 빙하 암석가루가 물에 떠 있어서 정이 청록색으로 빛납니다. 10개의 봉우리의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 세계에서 여행자, 사진작가 및 자연 애호가를 끌어들이는 거의 신화적인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한편 매니톱에 자리 잡은 신비로운 레드레이크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짙은 진홍색을 띠어 지구적이라기보다 화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호수는 엽서처럼 완벽할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생태학적 경이로움입니다. 모레인의 색상은 계절에 따라 변하고
레드레이크의 이상한 색조는 지구 지각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함께 그들은 상상력을 사로잡고 캐나다에 길들여지지 않은 다른 세상의 영혼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몬트리올 지하, 아래 숨겨진 도시. 몬트리올은 눈보라와 영하의 추위로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만 거리 아래의 삶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흐릅니다. 20마일 이상 뻗어 있는 지하 네트워크인 RSO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하철역, 쇼핑센터, 대학교, 박물관, 호텔 및 사무실 건물을 연결합니다. 매일 50만 명 이상이 추위에 발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쇼핑하고 먹고 통근합니다. 1960년대에 설계되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RSO는 단순한 날씨 해결책이 아니라 도시 혁신의 모델입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도시가 연중 내내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술 설치물, 부티크 카페 및 문화 허브는 터널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필요할 때까지 존재조차 모르는 세상입니다. 여러 면에서 몬트리올은 2개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오타와, 자연과의 조화 속의 정치.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는 통치의 요구와 자연의 평온함의 균형을 맞춥니다. 신고딩 양식의 건축물이 있는 의회 언덕은 겨울철 정부 직원과 시민 모두 스케이트를 신고 세계에서 가장 긴 스케이트 링크에서 일하러 가는 리도 운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시민 구조와 자연의 경이로움 사이에 이러한 조화는 오타와의 영혼을 정의합니다. 정치 회의실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게티노 공원에는 평온한 산책로가 있으며 무수와 하이커가 땅을 공유합니다. 북쪽에는 바이워드 마켓은 신선한 농산물과 토착 공예품을 제공하고 박물관은 식민지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오타와는 극단의 도시가 아니라 균형의 도시입니다. 눈송이와 봄 튤립의 가벼움으로 권력의 심각성을 제공합니다. 이중 언어와 광대한 국가. 캐나다는 이중 언어일 뿐만 아니라 뿌리부터 이중 문화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는 연방 차원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공조는 상징적인 것 이상입니다. 몬트리올과 오타와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중 언어 사용이 일상생활입니다. 거리 표지판, 공공 서비스 및 대화가 두 언어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독특한 프랑스 정체성을 가진 퀘벡은 자체 민법, 문화 및 국가적 자부심을 유지하는 반면 영어권 지역은 북미 및 영연방 유산의 다른 혼합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언어는 단 하나의 측면일 뿐입니다. 캐나다는 육지 면적이 380만 평방마일이 넘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2번째로 큽니다. 북극 툰드라와 광대한 대초원에서 울창한 숲과 활기찬 도시에 이르기까지 지르는 사람만큼 다양합니다. 630개 이상의 토착 공동체와 250개 이상의 민족적 기원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소음이 아니라 조용하고 의미 있는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떤 것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세요. 캐나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